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도 뽕뉴스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타이틀에 해놓은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웅님의 노래를 통해 큰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뽕뉴스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최근 나온 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첫 OST 곡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열심히 스밍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수많은 팬분들이 열광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것이 10대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에게까지 이 노래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고 극찬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신사와 아가씨 어제 토요일 저녁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뽕뉴스 채널에 댓글로 직접 증언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영웅님의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함께 눈물이 난다라는 건데요. 왜 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흐르게 될까요? 사실 드라마라는 건 스토리와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를 보며 감정이 공유되며 눈물이 흘러야 정상인데 어떻게 된 게 이 신사와 아가씨는 영웅님의 노래가 나오는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 감독님의 철저한 계획 하에 그 장면과 어울리도록 영웅님의 구스풀 목소리가 녹아들며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임영웅이란 가수가 내는 그 목소리 자체에 담긴 감정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님 스스로도 가장 좋아하는 별명이라고 했던 감성장인. 이 감성장인이라 불리우는 히어로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힘이 담겨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듯 큰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영웅님의 목소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감동적일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렇듯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영님의 이 노래 하나만으로 많은 분들의 사연이 뽕뉴스 채널에 메일로 전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많은 사연들을 뽕뉴스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일요일 주말에 한 번씩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평일날에 워낙 영웅님의 소식이 많이 쏟아져서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왜 내 사연은 아직 소개가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늦더라도 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의 사연도 그렇게 한번 우리 수많은 소천사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뽕뉴스에게 메일을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사연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 내용 바로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참 오랜만이라 맞춤법을 틀릴까봐 괜히 긴장이 되고 두근대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항상 영웅님의 소식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오래 보면 눈이 아파 힘든데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영웅님을 만난 이후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언제 그만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삶이었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리 살았던 건 아닙니다. 선으로 남편을 만나 이른 나이 결혼을 하였고 아들을 낳아 열심히 살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넉넉치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웠어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처럼 꽃 한 송이 받아온 적 없고 영화관에서 손을 잡은 것도 없었지만 없는 살림에 그것은 다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알뜰하게 장을 보고 영양소를 생각하고 잔을 차리면 묵묵히 그릇을 비워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런 표현도 사랑이겠지 하고 믿어왔습니다. 아들도 그런 지 애비를 닮았는지 무뚝뚝하고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적만은 곧잘 받아와서 괜찮은 대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안 형편이 되지 않아 남동생들을 보내느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만은 그런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원이고 과외고 시켜줬습니다. 대학에 붙게 되니 이제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원체 지 얘기를 안 하는 애라서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말이죠. 저희 집은 남편이 돈 관리를 모두 하기에 저는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왔어 얼마가 모여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해주고 싶은데 남편은 그럴 돈이 없다고 작은 전셋집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더 해주고 싶긴 했지만 저 역시 한켠으론 그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새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넉넉한 거다 싶었는데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며칠 후 저녁에 술을 마시고 와선 흙수저, 금수저라며 이야기하는데 전 그날 그런 단어의 의미도 처음 알았습니다. 흙수저, 금수저는 잠깐 설명드리자면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수저, 금으로 만든 수저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잘 사는 집의 자녀분들은 마치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서 밥을 먹는 것처럼 유복하게 자란다 라고 해서 너는 금수저냐 아니면 흙수저냐. 흙수저는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수저처럼 집이 가난한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놀랍네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날 그런 단어의 의미를 처음 알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없는 살림에 해줘도 자식에게 부모 복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 내가 헛살았구나 속상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아들내미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았어요. 애들 결혼식 사진을 어디에다 걸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아침밥 다 먹고 과일도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주말이었는데 제가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평생 농담이란 걸 안 하던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해서 쳐다봤지만 한결같던 그 무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할 만큼 다 했으니 각자의 길을 가자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화를 내던 소리라도 지르던 해야 했는데 우습게도 저는 엉엉 울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고치겠다고.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그러냐고 말이죠. 그래도 남편은 단호했어요. 한순간도 절 여자로 본 적이 없다고. 각자 부부로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 아이도 장가를 갔으니 우리도 서로 원하는 삶을 살자고 하더라고요. 애걸복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해가 뜨자마자 남편은 저를 태우고 법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밤새 저와 실랑이를 해서 피곤했던 남편은 운전을 하며 살짝 졸았는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대수롭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일은 제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저는 걷지도 못하게 되었죠. 척추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 재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지만 당장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더군요.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어요. 단 하나 좋아진 점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했는지 이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휠체어에 익숙해지는 시간 동안 스스로 요리도 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에게 저는 다리 대신 남편을 잃지 않게 된 거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똑같아졌고 오히려 얼굴을 더 보기 힘들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바쁘니 제 여동생을 대신 집에 매일 들르게 했어요. 여동생은 왜 이러고 사냐며 저에게 그냥 헤어지라 하더군요. 남편이 저를 소 닭 보듯 해도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집을 나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이 안 보였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다리가 이렇게 된 이후는 더 그랬죠. 아들 얼굴에 먹칠하기도 싫어서 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펑펑 울면서 화를 내뒀습니다. 가능하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다며 여동생은 제게 웬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는데 사진 속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동생이 우연히 옆 동네에서 봤는데 몰래 뒤를 따라가 보니 웬 아파트로 같이 장 본 걸 들고 들어가더랍니다. 일단 동생을 보낸 이후 저녁에 남편에게 따졌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그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처음 이혼하자고 했을 때도 이 여자와 만나고 있었냐고 하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하여 아들에게 울며 전화했는데
자식이라는 게 엄마의 일은 알아서 하랍니다. 정말 난 헛살았구나. 헛껍데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하루하루 무력하게 있는데 어느 날 테레비에서 너무나 포근하고 다정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바로 영우님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저는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 하루 종일 테레비를 봤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남편에게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했죠. 저도 여동생처럼 유튜브라는 걸 마음껏 보고 싶다고요. 남편은 말 없이 사줬습니다. 그 뒤로 전 매일 영우님을 찾아봤어요. 끼니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푹 빠졌죠. 그렇게 빠져 지내던 중 여동생이 어느 날 콘서트라도 가고 싶으면 재활치료를 다시 하자고 하더군요. 전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다시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재활치료를 받으니 조금씩 발에 힘이 들어갔어요.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영우님의 노래를 들으며 꼭 콘서트도 가고 영우님이 지냈던 포천에도 가보고 홍대에도 가볼 거라고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 병원에서 얼굴을 계속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던 한 언니가 저에게 자신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평생 일해본 적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고 했죠. 자기도 휠체어를 타다가 이제 막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며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일할 수 있게 공사를 해놔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해주는 일을 할 수 없냐고 묻더군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일자리 제안에 너무나 설렜습니다. 재활치료도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용기가 생겨 꼭 해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렇게 번화가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쁘지 않아서 차근차근히 일을 배울 수 있었죠. 낮에 간간히 영우님 노래도 틀면 또래분들이 오셔서 기뻐하세요. 저 때문에 사장 언니도 영우님의 팬이 되었답니다. 제가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하니 여동생은 너무나 기뻐하며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항상 휠체어와 저를 실어 날라주는 동생에게 미안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큰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여동생과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살림만 하던 제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막막했지만 저 스스로 돈을 벌고 나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게다가 저는 혼자가 아니죠. 영님이 항상 옆에 있거든요. 영님을 만나게 되며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라고 하기보단 진짜 온전히 제 삶을 처음 사는 것 같아요. 더욱 열심히 재활치료를 해서 영님 콘서트에 제 두 발로 딛고 걸어가 응원하고 영우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 홀로 살아갈 용기를 준 영우님 고맙습니다. 건행이라고 이렇게 정말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뽕뉴스는 참 이 수많은 팬분들이 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감동받는지, 왜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응원하는지 이런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보며 다시금 되새기고 있습니다. 뽕뉴스는 비록 전달자의 역할에서 그치고 있지만 정말 진정한 팬분들은 바로 이러한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사연자의 분들을 아낌없는 진심을 담아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우리 수호천사님들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되어 다시 우리의 가수 히어로에게 돌아가는 이 역사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정말 중요한 사연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많은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오후에는 뽕뉴스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한 소식이 있다면 찾아오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우님의 멜론 스밍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